52년 동안 자식을 찾고 있던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딸이 밉기도 했다고요. 5살에 사라진 아이를 수십 년을 기다렸지만 그토록 바라던 꿈속에서도 단 한 번 찾아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눈물로 기다렸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분노로 버텼다고요. 대체 넌 왜 안 오는 거니? 그러다 결국 체념이 찾아왔고 그렇게 잊으려던 그 순간 어머니 앞에 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오랜 세월 흘러 어른이 된 그 딸은 거울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 눈 누구랑 닮았을까요? 그리고 그날 어머니는 딸을 위해 52년 동안 준비해뒀던 선물을 꺼내 건넸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이미 눌러주셨죠? 감사합니다. 그럼 이야기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972년 초여름, 통영 바다는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강덕자는 5살 딸 미정의 손을 꼭 잡고 선착장을 걸었죠. 미정은 엄마 옆에서 깡충깡충 뛰며 바다를 가리켰어요. 덕자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아이가 웃을 때면 아이의 아버지가 떠올랐으니까요. 엄마, 저기 배 봐. 저 배는 어디로 가는 거야? 덕자는 고개를 돌려 딸이 가리키는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돛을 단 작은 어선이 파도를 가르며 멀어지고 있었어요. 저 배는 고기 잡으러 가는 거야. 저녁에 사람들이 맛있는 생선을 먹을 수 있게. 미정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배를 바라봤습니다. 미정의 눈동자는 마치 바다를 담은 것처럼 깊고 맑았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선착장 근처 작은 가게에 미정의 시선이 꽂혔어요. 가게 앞에는 다양한 색깔의 옷들이 바람에 살랑거리며 걸려 있었고 그 중에서도 선명한 빨간색 원피스가 미정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엄마, 저거 봐. 빨간 원피스? 예쁘다. 덕자는 미정이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예쁜 원피스였어요. 하지만 이번 달은 남편의 월급이 조금 늦게 들어올 예정이었고 이미 생필품을 사느라 가계부는 빨간 글씨로 가득했습니다. 미정아, 다음에 사줄게. 오늘은 시장 장 보고 빨리 집에 가자. 하지만 미정은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작은 입술을 삐죽 내밀더니 두 손을 꼭 쥐었습니다. 싫어. 빨간 원피스 사줘. 지금 사줘. 덕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정이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건 처음이 아니었어요. 평소에는 참을성 있게 대화로 풀어나갔지만 오늘은 시간이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가 저녁을 준비해야 했고 남편이 퇴근하기 전에 집안일을 마쳐야 했죠. 미정아, 다음에 꼭 사줄 테니까 오늘은 참자. 엄마 말 들어야지. 하지만 미정은 발을 동동 구르며 더 큰 소리로 외쳤어요. 빨간 원피스 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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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의 시선이 이쪽으로 모였습니다. 덕자는 당혹스러움과 짜증이 뒤섞인 감정으로 미정의 손을 살짝 세게 잡았어요. 미정아, 그만하자. 이러면 다음에도 안 사줄 거야. 미정의 눈에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터질 것 같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덕자는 더 이상 실랑이를 벌이고 싶지 않았어요. 생선을 사러 가야 했죠. 덕자는 미정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잠깐만 여기 서 있어. 엄마 저기 할머니한테 생선 좀 살게. 덕자는 선착장 끝에 있는 생선 가게로 향했어요. 불과 몇 분의 일이었습니다. 생선을 고르고 값을 흥정하는 사이 뒤를 돌아보니 미정이 서 있던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덕자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미정아, 덕자는 소리쳤어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다니며 미정의 이름을 불렀지만 아무도 5살짜리 작은 여자아이를 보지 못했다고 했죠. 덕자는 온 선착장을 뛰어다니며 미정을 찾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았어요. 내가 등을 돌린 그 순간 미정이가 사라졌다. 경찰이 출동했고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이 지나고 다음 날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미정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덕자의 세계는 그날 멈췄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마지막으로 미정이 외쳤던 말만이 메아리 쳤죠. 빨간 원피스 사줘. 사라진 건 미정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덕자의 웃음도 희망도 함께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날의 기억은 덕자의 영혼에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빨간 원피스는 단순한 옷이 아닌 딸을 잃어버린 한이 되었죠. 사라진 그날부터 미정의 세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낯선 손길에 이끌려 낯선 곳으로 향했죠. 누군가는 그녀를 혜진이라 불렀고 또 다른 곳에서는 수연이란 이름으로 살아야 했어요. 그렇게 미정은 자신의 진짜 이름마저 잃어갔습니다. 6살이 되었을 때 미정은 부산의 한 위탁가정에서 지냈어요. 그곳의 아주머니는 친절했지만 미정을 진짜 자신의 딸처럼 대하지는 않았습니다. 너는 우리 가족이 아니야. 언젠가는 떠나게 될 거야 라는 말이 수시로 미정의 귓가를 맴돌았죠. 아줌마, 내 엄마는 어디 있어요? 미정이 물었을 때마다 아주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어요. 내 엄마는 널 찾지 않아. 찾았다면 벌써 데려갔겠지. 어린 미정의 마음속에는 엄마는 나를 버렸구나라는 생각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 말이 진실이든 아니든 미정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겼죠. 10살이 되었을 때 미정은 세 번째 위탁가정을 떠나 아동보호시설로 옮겨졌어요. 그곳에서는 비슷한 사연을 가진 아이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때로는 서로를 위로하며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죠. 미정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어요. 웃음도 적어졌습니다. 매일 아침 미정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내 눈은 누구를 닮았을까? 내 코는? 입술은? 그녀는 자신의 얼굴에서 부모의 흔적을 찾으려 애썼어요. 하지만 그 답을 알려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미정아, 벌써 일어났니? 보호소 선생님이 방문을 두드렸어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15살이 된 미정은 어느새 조용한 소녀로 성장해 있었죠. 어제 꿈에서 엄마를 봤어요. 얼굴은 기억 안 나는데 빨간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선생님은 미정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엄마가 살아있는 거야. 언젠가는 만나게 될지도 모르지. 하지만 미정은 이제 그런 희망을 품지 않았어요. 18살이 되어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미정은 모든 기대를 접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길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한다는 사실만 받아들였죠. 20살이 되었을 때 미정은 친구의 권유로 방송국 프로그램에 출연했어요. 사라진 가족을 찾습니다라는 코너였습니다. 카메라 앞에 선 미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제 이름은 김미정입니다. 1972년 통영 선착장에서 실종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제 나이는 5살이었어요. 부모님이나 저를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연락 주세요. 방송이 나간 후 미정은 매일 전화기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혹시 걸려올지 모르는 연락을 기다리며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미정의 가슴 속에는 작은 희망마저 사그라들었습니다. 역시 엄마는 나를 찾지 않는구나. 이 생각은 미정의 삶 전체를 지배했어요. 그녀는 누구에게도 마음을 완전히 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조차도 언젠가는 자신을 떠나갈 거라고 믿었죠. 그래서 미정은 혼자 살기로 결심했어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누구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죠. 25이 되었을 때 미정은 작은 화장품 가게에서 일했습니다. 고객들에게 화장품을 판매하며 사람들의 얼굴을 관찰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때로는 자신과 닮은 얼굴을 찾아내기도 했습니다. 저희 엄마랑 닮으셨네요. 어느 날 미정이 한 중년 여성에게 말했죠. 그 말을 내뱉은 순간 미정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고였어요. 그녀는 자신의 엄마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닮았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그저 미정의 간절한 바람이었을 뿐입니다. 30살이 되었을 때 미정은 여전히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못했어요. 그녀는 이제 자신을 김미정이라 불렀지만 그것이 진짜 자신의 이름인지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거울 앞에 설 때마다 미정은 중얼거렸어요. 난 누구지? 내 이름은 정말 미정일까? 내 부모님은 어떤 사람들일까? 그렇게 미정은 자신의 뿌리를 알지 못한 채 잊힌 이름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마치 뿌리 없는 나무처럼 흔들렸고 그 불안정함은 미정의 모든 관계에 영향을 미쳤죠. 하지만 그 깊은 상처 속에서도 미정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찾을 수 있기를 가슴 깊은 곳에서 여전히 바라고 있었어요. 강덕자의 집 안쪽에는 특별한 옷장이 있었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이 옷장을 미정이의 방이라고 불렀어요. 덕자가 그 옷장의 문을 열 때면 언제나 깊은 숨을 들이마셨죠. 그곳에는 시간이 멈춰 있었으니까요. 딸이 사라진 그의 겨울, 덕자는 처음으로 빨간 원피스를 샀습니다. 통영시장에서 발견한 작은 아이용 원피스였죠. 크기는 6살 아이에게 맞을 법했어요. 덕자는 그 원피스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으로 천천히 원피스의 주름을 펴고 작은 실과 바늘로 안쪽에 김미정 6세라고 정성스레 수를 놓았어요. 내년에는 7살이 되겠지. 그때는 또 한 치수 큰 걸 사야겠다. 덕자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켰어요. 매년 미정의 생일이 다가올 때마다 덕자는 시장에 나가 그해 미정의 나이에 맞는 빨간 원피스를 구입했습니다. 어떤 해에는 돈이 부족해 다른 것들을 포기하면서까지 원피스를 샀죠. 그리고 항상 안쪽에 김미정세라고 수를 놓았어요. 시간이 흘러 옷장은 점점 채워졌습니다. 6세, 7세, 8세, 10살, 15살, 20살. 옷들은 미정의 성장을 대신 증명해주는 유일한 증거였어요. 덕자는 종종 그 옷들을 한 벌씩 꺼내어 품에 안았습니다. 그러면 마치 딸을 안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덕자야, 이제 그만해. 미정이는 돌아오지 않을 거야. 남편이 말했을 때 덕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미정이는 살아있어요. 어딘가에서 잘 지내고 있을 거예요. 언젠가는 꼭 돌아올 거라고요. 덕자의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아내가 마음의 평화를 찾길 바라며 옆에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도 딸이 그리웠지만 현실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달랐을 뿐이죠. 미정이 18살이 되었을 무렵 덕자는 TV 프로그램 사라진 가족을 찾습니다에 출연했어요. 카메라 앞에서 덕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딸 김미정이를 찾습니다. 1972년 통영 선착장에서 실종되었어요. 당시 5살이었고 지금은 18살이 되었을 거예요. 미정아, 엄마가 여기 있단다. 보고 싶구나. 방송이 나간 후에도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덕자에게 이제 그만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조언했어요. 하지만 덕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빨간 원피스를 사고 이름표를 달았죠. 미정이 25살이 되던 해 덕자의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덕자는 흑백 사진 한 장을 남편의 영정 옆에 놓았어요. 5살 미정의 사진이었습니다. 당신 미정이 찾으면 꼭 데려올게요. 그때 우리 셋이서 다시 사진 찍자요. 그날 밤 덕자는 옷장을 열고 모든 원피스를 꺼내 침대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6세부터 25세까지 20벌의 빨간 원피스가 덕자의 삶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덕자는 원피스들 사이에 누워 울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그녀는 또다시 일어나 삶을 이어갔습니다. 미정을 찾기 위해서였죠. 그날 그 옷 하나 못 사준 게 평생 가슴에 남았어.
돌아오면 입혀주려고. 덕자는 종종 이웃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불쌍한 사람이라고 수군거렸지만 덕자는 개의치 않았어요. 그녀에게는 딸을 기다리는 것 외에 다른 삶의 목적이 없었으니까요. 세월이 흘러 미정이 40이 되던 해 덕자는 처음으로 빨간 원피스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유행이 변하면서 빨간 원피스를 찾기가 쉽지 않았죠. 그래서 덕자는 직접 천을 사서 재봉틀로 원피스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손재주가 없었던 덕자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솜씨가 늘었습니다. 이제 덕자의 집 옷장에는 50벌이 넘는 빨간 원피스가 걸려 있었어요. 각각의 원피스는 덕자가 딸을 기다린 시간의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덕자가 기억을 붙잡는 유일한 방법이었죠. 사람들은 내가 미쳤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 하지만 난 알아. 미정이는 살아있어. 내 마음이 그렇게 말해. 덕자는 종종 옷장 앞에 앉아 미정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딸이 학교에서 어떤 친구들을 사귀었을지, 어떤 직업을 가졌을지, 어떤 남자를 만났을지. 상상 속에서 덕자는 미정과 함께 살았어요. 2020년 덕자는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의사는 그녀에게 몇 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다고 했죠. 덕자는 병원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미정아, 엄마가 너를 못 찾고 떠나면 어쩌지? 내가 돌아왔을 때 이 원피스들을 누가 너에게 줄까? 그 순간 덕자는 마지막 노력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퇴원하자마자 그녀는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최신 유전자 검사 기술로 실종자를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죠. 제 딸을 찾고 싶어요. 마지막 기회라도. 덕자는 유전자 샘플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옷장을 열고 48번째 빨간 원피스에 김미정 53세라고 수를 놓았어요.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기다림뿐이었습니다. 2024년 봄 미정은 자신의 아파트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57살이 된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홀로 살아온 세월, 누군가의 딸이었다는 기억조차 희미해진 시간이었죠. 미정의 집은 정갈했습니다. 그녀는 화장품 회사에서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며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에 미정의 삶은 완벽해 보였죠.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또 그 꿈을 꿨어. 미정은 커피잔을 들며 중얼거렸어요. 최근 몇 년간 그녀는 반복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바다와 빨간 무언가가 바람에 펄럭이는 모습. 그리고 누군가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였죠. 하지만 그 얼굴은 언제나 흐릿했습니다. 아침 뉴스를 보던 미정은 문득 화면에 집중했어요. 뉴스 앵커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경찰청에서는 DNA 가족 찾기 프로젝트를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실종된 아동의 가족들과 입양인들, 자신의 뿌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유전자 정보를 등록하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가족을 찾아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미정은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20살 때 방송 출연을 통해 가족 찾기를 시도했었죠. 그때의 실망감과 상처가 아직도 생생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녀의 나이는 57. 인생의 절반 이상을 홀로 살아왔고 다시 상처받을 일도 없을 테니. 다음 날 미정은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접수처에서 기다리는 동안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이게 맞는 걸까? 또 실망하게 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이번만큼은 후회 없이 살고 싶었습니다. 김미정 씨, 이쪽으로 오세요. 담당 경찰관이 미정을 안내했어요. 그는 친절한 목소리로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간단한 면담 후에 유전자 샘플을 채취할 겁니다. 결과가 나오면 연락드릴게요.
미정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죠. 경찰관은 양식을 내밀며 물었습니다. 실종 당시 상황에 대해 기억나는 것이 있으신가요? 미정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5살 때 통영 선착장에서 실종되었다고 들었을 뿐이에요. 경찰관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시 입고 계셨던 옷이나 특별한 표식 같은 건 기억나시나요? 미정은 문득 자신의 꿈이 떠올랐어요. 바람에 펄럭이던 빨간 무언가. 혹시 빨간색 옷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확실하진 않지만요. 검사를 마치고 미정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게 정말 마지막 시도야. 더 이상은 없어. 미정은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강덕자도 같은 경찰서를 찾았어요. 이제 80이 넘은 그녀는 지팡이에 의지한 채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접수처에서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제 딸을 찾고 싶어요. 1972년에 잃어버렸어요. 담당 경찰관은 친절하게 안내했습니다. 덕자는 유전자 검사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희미한 희망을 품었어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내 건강이 더 나빠지기 전에. 검사를 마친 후 덕자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곧장 옷장으로 향했어요. 빨간 원피스들 사이에서 가장 최근에 만든 것을 꺼내 들었죠. 김미정 57세라고 적힌 이름표가 달려 있었습니다. 미정아, 엄마가 너를 찾을 수 있을까?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안 남았구나. 덕자는 원피스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녀의 눈앞에는 5살 미정의 모습이 아른거렸습니다. 까만 머리, 동그란 눈, 미소 지을 때마다 보이는 작은 보조개. 그 기억들은 덕자의 유일한 보물이었죠. 한편 미정의 일상은 평소와 다름없이 흘러갔습니다. 그녀는 출근하고 일하고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계속해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죠. 혹시 정말로 가족을 찾게 된다면 어떡하지? 그렇게 3달이 지났습니다. 미정은 거의 유전자 검사 결과를 잊고 있었어요. 어쩌면 그것이 그녀의 방어 기제였을지도 모릅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으니까요. 어느 금요일 오후 미정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미정은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미정 씨 맞으신가요? 경찰청 실종자 수색과 박 형사입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정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소파 팔걸이를 꽉 쥐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박 형사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미정 씨, 어머니로 추정되는 분을 찾았습니다. 유전자 일치율이 99.9%입니다. 미정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바라왔던, 그러나 이제는 거의 포기했던 그 소식을 듣게 될 줄은 몰랐죠. 어머니가 살아계신가요? 미정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박 형사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대답했어요. 네, 강덕자님이십니다. 현재 통영에 거주하고 계세요. 내일 오전에 경찰서로 모시고 오기로 했습니다. 미정 씨도 오실 수 있으신가요? 미정은 자동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미정은 한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기쁨, 두려움, 분노, 그리움. 온갖 감정이 뒤섞였죠. 미정은 천천히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어요. 엄마, 내 얼굴에서 닮은 데가 어딜까요? 미정은 거울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50년 넘게 누구를 닮았는지 알 수 없었던 얼굴이었죠. 그녀는 손가락으로 자신의 눈가를, 콧등을,
입가를 천천히 더듬었어요. 어딘가에 엄마의 흔적이 남아있을까 하는 생각으로요. 이건 엄마 눈이네. 미정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엄마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내일이면 그 얼굴을 보게 될 것이란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던 미정은 문득 깨달았어요. 자신의 눈에 고인 눈물이 마치 5살 때 선착장에서 흘렸을 눈물처럼 느껴졌습니다. 미정은 침대에 앉아 심호흡을 했어요. 내일 만날 엄마는 어떤 사람일까? 왜 자신을 찾지 않았을까? 아니, 어쩌면 찾았을지도 모르겠죠. 오해가 있었던 걸까?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52년. 그동안 엄마는 어떻게 살았을까? 미정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어요. 혼자서 힘겹게 살아왔던 시간들,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기 위해 단단해졌던 마음, 누군가를 사랑할 때마다 느꼈던 두려움. 그 모든 순간들이 이제는 다른 의미를 갖게 될 것 같았습니다. 미정은 옷장을 열었어요. 내일 무엇을 입고 가야 할까? 손은 자연스럽게 빨간색 블라우스에 닿았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꺼내 품에 안았죠. 평소 빨간색을 선호했던 이유가 있었을까? 잃어버린 기억 속에 빨간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 그날 밤 미정은 좀처럼 잠들지 못했어요. 이불 속에서 뒤척이며 내일 있을 만남을 상상했습니다. 엄마를 어떻게 불러야 할까? 엄마라고 부를 수 있을까? 아니면 어머니가 더 적절할까? 그들 사이에는 50년의 공백이 있었으니까요. 한편 통영의 작은 집에서 덕자도 잠 못 이루고 있었습니다.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은 순간부터 그녀의 심장은 쉬지 않고 뛰었죠. 정말 내 미정이 맞을까? 덕자는 방 한구석에 있는 옷장을 바라보았어요. 50여 년 동안 모아온 빨간 원피스들. 이제 그것들을 진짜 주인에게 줄 수 있을까요? 덕자는 떨리는 손으로 옷장을 열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만든 원피스를 꺼내 품에 안았어요. 김미정 57세라고 적힌 이름표가 그녀의 손가락에 스쳤습니다. 덕자는 원피스를 가슴에 꼭 안고 눈물을 흘렸죠. 미정아, 내일 정말 만나게 될까? 그동안 널 못 찾아서 미안해. 덕자의 머릿속에는 5살 미정의 모습과 지금 57이 된 미정의 모습이 겹쳐졌어요. 그 사이의 모든 시간을 그녀는 놓쳤습니다. 미정의 첫 등교날, 첫사랑, 성인이 되던 날. 그 모든 순간들을 함께하지 못했죠. 내가 등을 돌린 그 순간만 아니었다면. 덕자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52년 동안 그녀를 괴롭혀온 죄책감이었어요. 등을 돌린 몇 분 사이에 딸을 잃어버린 그 순간이 평생 덕자를 따라다녔죠. 미정을 잃은 그날 이후로 덕자는 단 한 번도 통영 선착장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곳은 그녀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기억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미정은 일찍 일어났어요. 거울 앞에서 오랫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빨간 블라우스를 입고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화장을 했죠. 거울 속의 자신을 바라보며 미정은 생각했어요. 이제 곧 내 얼굴의 비밀을 알게 되겠지. 미정은 택시를 타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오늘따라 더 선명하게 보였어요. 마치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리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큰일 있으신가 봐요. 아침부터 긴장하신 것 같네요. 택시기사의 말에 미정은 미소를 지었어요. 네, 52년 만에 엄마를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기사는 백미러로 미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죠. 정말요? 그거 대단한데요. 축하드립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기쁨과 두려움, 기대와 망설임,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죠. 경찰서에 도착한 미정은 잠시 입구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심호흡을 한 후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어요. 데스크에서 자신의 이름을 말하자
경찰관이 안내해 주었습니다. 김미정 씨, 이쪽 상담실로 오세요. 박 형사님이 잠시 후에 오실 겁니다. 미정은 작은 상담실에 앉아 기다렸어요. 테이블 위에는 물 한 잔이 놓여 있었지만 미정은 목이 너무 말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약 10분 후 문이 열렸습니다. 박 형사가 들어왔어요. 그의 표정은 진지했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김미정 씨, 어머님께서 곧 도착하실 예정입니다. 준비되셨나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은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 어머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건강은 어떠신지? 박 형사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연세는 많으시지만 정정하신 편입니다. 어제 전화드렸을 때 무척 기뻐하셨어요. 바로 오늘 만나고 싶다고 하셨죠. 미정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실제로 만나기도 전에 벌써 감정이 복받쳐 올랐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제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박 형사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습니다. 시간을 더 드릴까요?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52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겁이 나네요. 바로 그때 경찰서 밖에서 차 한 대가 도착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정의 심장은 거의 멈출 것 같았습니다. 박 형사의 무전기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강덕자 씨가 도착하셨습니다. 안내해 드릴까요? 박 형사는 미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미정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준비됐어요. 경찰서의 시간은 느리게 흘렀습니다. 미정은 상담실 의자에 앉아 문을 바라보았어요. 그 문이 열리면 52년의 시간을 넘어 엄마를 만나게 될 것이란 생각에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박 형사는 잠시 밖으로 나갔고 미정은 홀로 남았어요.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57살의 손, 세월이 남긴 주름과 얼룩들. 엄마는 자신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5살 소녀의 모습으로 미정은 거울이 있다면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어요.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천천히 걸어오는 소리, 그리고 무언가에 의지하는 듯한 소리였어요. 미정은 숨을 멈췄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문이 열렸어요. 미정의 시선이 문으로 고정되었습니다. 처음 보인 것은 박 형사의 얼굴이었죠. 그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문을 더 넓게 열었습니다. 김미정 씨, 어머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백발의 노인이 서 있었어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지팡이를 짚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 미정은 자신이 아침에 거울 속에서 봤던 그 눈과 똑같은 모양의 눈을 보았어요. 백발의 노인은 미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떨리는 입술로 그녀가 말했습니다. 미정아. 한마디의 말, 그 한마디가 52년의 시간을 무너뜨렸어요. 미정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다리는 후들거렸고 온몸이 떨렸죠. 엄마요? 미정의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엄마라는 말을 언제 마지막으로 했는지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어쩌면 5살 그때가 마지막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강덕자는 지팡이를 놓았어요. 그 소리가 상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미정은 무의식적으로 앞으로 나아갔죠. 한 걸음, 2걸음.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서로를 마주보고 서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내 미정이 맞니? 덕자의 손이 미정의 얼굴을 향했어요. 떨리는 손가락이 미정의 볼을 부드럽게 쓸었습니다. 그 순간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엄마, 단 한마디가 더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어요.
52년 동안 채우지 못했던 그 공백을 메우려는 듯 그들은 서로를 꽉 껴안았습니다. 덕자의 몸은 작고 연약했지만 그녀의 품은 미정이 평생 그리워했던 따뜻함으로 가득했죠. 내 딸, 내 미정이 살아있었구나. 덕자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떨렸습니다. 미정도 울었어요. 52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붙잡은 채 무너졌어요. 박 형사와 다른 경찰관들은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이 순간은 오직 두 사람만의 것이었으니까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미정과 덕자는 서로를 떼어놓지 못한 채 의자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덕자는 미정의 손을 꼭 잡고 그녀의 얼굴을 계속해서 바라보았어요. 내가 얼마나 컸는지, 얼마나 예뻐졌는지, 엄마가 다 놓쳤구나. 미정은 엄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를 찾으셨나요? 덕자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어요. 찾았고 말고. 내가 사라진 그날부터 매일매일 널 찾았단다. 경찰서, 고아원, 방송국. 안 가본 곳이 없었어. 하지만 덕자는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후회가 서려 있었어요. 그날 내가 등을 돌리지만 않았어도 내가 그 빨간 원피스를 사줬더라면. 미정은 엄마의 말을 듣고 문득 기억 속에 무언가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빨간 원피스? 그날의 기억은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이 저릿했어요. 바로 그때 박 형사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는 큰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방해하고 싶지 않았는데 강덕자님께서 어제 이것을 가져오셨더라고요. 지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박 형사는 상자를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덕자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바라보았어요. 미정아, 이건 내게 주려고 준비한 거야. 미정은 궁금한 눈빛으로 상자를 보았습니다. 덕자의 손짓에 따라 그녀는 천천히 상자의 뚜껑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빨간 원피스가 깔끔하게 접혀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 벌이 아닌 여러 벌이었죠. 이게 뭐예요? 미정이 물었습니다. 덕자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내가 사라진 그 해부터 매년 내 생일마다 내 나이에 맞는 빨간 원피스를 한 벌씩 샀어. 그날 사주지 못한 그 옷. 평생 가슴에 남아서. 미정은 원피스 하나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안쪽에 작게 수놓인 글씨가 보였어요. 김미정 6세. 그녀는 다른 원피스도 확인했습니다. 김미정 10세, 김미정 18세, 김미정 25세. 미정의 손이 떨렸어요. 이걸 저를 위해? 미정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원피스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엄마가 52년 동안 자신을 위해 준비한 사랑의 증거를 붙잡은 채 미정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 엄마. 제가 어디 있는지 알려드리지 못해서 엄마가 저를 찾고 계신 줄 몰라서. 덕자는 딸의 등을 토닥였어요. 아니야, 미정아. 엄마가 미안해. 내가 사라진 건 엄마 탓이야. 내가 등을 돌리지만 않았더라면. 그들은 다시 한번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52년 동안 쌓였던 오해와 슬픔이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갔어요. 그 자리에는 오직 모녀의 사랑만이 남았습니다. 박 형사는 조용히 방을 나갔어요. 그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런 순간을 위해 경찰이 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죠. 미정과 덕자는 오랜 시간 경찰서 상담실에 머물렀습니다. 그들은 52년의 시간을 나누었어요. 덕자는 미정이 사라진 후의 삶에 대해, 미정은 위탁가정과 보호시설에서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슬픔도 고통도 있었지만 이제 그들은 함께였어요. 엄마, 이제 집에 가요. 우리 함께요. 미정이 말했습니다. 덕자는 눈물 젖은 얼굴로
미소 지었어요. 그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집에 가자. 우리 집에. 통영의 작은 집, 햇빛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거실에 미정과 덕자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의 눈물과 감격이 가라앉고 이제 그들은 서로를 조금 더 편안하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미정의 눈길이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들로 향했습니다. 거기엔 젊은 시절의 덕자와 한 남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죠. 저기, 아버지인가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덕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눈빛이 갑자기 그리움으로 젖어들었습니다. 내 아빠 김성호야. 널 너무 사랑했던 사람이었지. 덕자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낡은 사진첩을 가져왔어요. 50년 이상 간직해온 보물 같은 앨범이었습니다. 덕자의 손가락이 조심스럽게 앨범의 페이지를 넘겼죠. 여기, 내가 태어났을 때 사진이야. 아빠가 너를 안고 있는 모습. 미정은 사진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남자의 품에 안긴 작은 아기,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는 젊은 덕자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행복이 넘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빠는 언제 돌아가셨어요? 미정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덕자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내가 사라진 지 10년 후, 1982년이었어. 너를 찾다가 건강을 잃었지. 마지막까지도 내 이름을 불렀단다. 미정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아버지, 그러나 자신을 찾기 위해 생을 다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가슴을 울렸어요. 제가 어디를 닮았을까요? 아빠를? 덕자는 미정의 얼굴을 부드럽게 쓸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에는 52년의 그리움이 담겨 있었어요. 코는 아빠, 입꼬리도. 너 조용한 성격도 아빠 쏙 빼닮았어. 아빠는 말이 별로 없었거든. 하지만 마음은 누구보다 따뜻했지. 미정은 다시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코, 입꼬리, 그리고 자신의 얼굴. 처음으로 미정은 자신의 정체성의 조각을 찾은 것 같았어요. 아빠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미정이 물었습니다. 덕자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목수였어. 손재주가 좋았지. 내 요람도 직접 만들었단다. 아직도 보관하고 있어. 덕자는 천천히 일어나 작은 방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작고 낡은 나무 요람을 들고 돌아왔어요. 시간이 흘러 색이 바랬지만 정교한 조각과 세심한 손길이 느껴지는 아름다운 요람이었습니다. 아빠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준비했어. 밤마다 일 끝나고 돌아와서 조금씩 만들었지. 미정은 조심스럽게 요람을 만졌습니다. 마치 과거와 연결된 다리를 건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녀의 손가락이 나무에 새겨진 작은 글자를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보물, 미정에게. 아빠가 새겨놓은 거야. 내가 태어나던 날 밤에 완성했지. 미정의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한 번도 기억하지 못하는 아버지지만 그의 사랑은 이 작은 요람을 통해 50년의 시간을 넘어 그녀에게 전해졌어요. 덕자는 다시 앨범을 넘겼습니다. 페이지마다 미정의 어린 시절이 담겨 있었어요. 첫 생일 잔치, 두 돌, 세 돌, 그리고 마지막으로 찍은 가족 사진까지. 내 돌생일을 맞은 미정이 부모님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찍은 사진이야. 내 생일이었지. 그때 아빠가 사진관에 가서 특별히 컬러 사진으로 찍자고 했어. 비쌌지만 아빠는 우리 딸 생일은 특별해야 한다고 했단다. 미정은 컬러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빨간 원피스를 입은 자신, 그리고 양옆에 서 있는 부모님의 모습이 생생했어요. 사진 속 아버지는 자신을 자랑스럽게 안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 찍고 한 달 뒤에 내가 사라졌어. 덕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정은 사진을 더 가까이 들여다보았어요. 자신이 입고 있던 빨간 원피스. 그래서 엄마가 빨간 원피스를 계속 사모았던 거였군요.
아빠는 항상 너를 자랑스러워했어. 우리 미정이는 특별해. 눈빛부터가 달라라고 말했지. 내가 사라졌을 때 아빠는 미치다시피 했어. 매일 밤 통영 전체를 돌아다니며 널 찾았단다. 미정은 사진 속 아버지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만히 만졌습니다. 그의 미소, 그의 눈빛. 이제야 미정은 자신이 누구를 닮았는지 알 것 같았어요. 여기 더 있어. 덕자는 작은 종이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종이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아빠가 너에게 쓴 편지야. 내가 사라진 후 아빠는 매일 밤 너에게 편지를 썼어. 언젠가는 미정이가 돌아올 거야. 그때 이 편지들을 읽어주자라고 말했지. 미정은 조심스럽게 편지 하나를 펼쳤습니다. 낡은 종이에 정성스럽게 쓰인 글씨가 보였어요. 사랑하는 미정에게 오늘도 너를 찾아 나섰단다. 통영 골목골목을 다 뒤졌어. 하지만 아직 너를 찾지 못했구나. 괜찮아. 내일은 꼭 찾을 거야. 아빠가 약속할게. 잘 지내고 있니? 밥은 잘 먹고 있니? 아프지는 않니? 어서 돌아와 주렴. 아빠 품이 너무 허전하구나. 마이너스 1972년 7월 15일 아빠가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0년 전에 쓰인 편지가 마치 어제 쓰인 것처럼 생생하게 다가왔어요. 이 편지들 다 읽어도 될까요? 미정이 물었습니다. 덕자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물론이지. 이건 다 내 것이야. 아빠가 너에게 남긴 선물이니까. 미정은 또 다른 편지를 펼쳤습니다. 날짜는 1972년 12월 24일이었어요. 사랑하는 미정에게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구나. 집에는 작은 트리를 장식했어. 내가 좋아하던 반짝이는 장식들로 가득해. 산타 할아버지가 너에게도 선물을 가져다 주시길 기도했단다. 엄마는 내가 좋아하던 쿠키를 구웠어.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해. 내 방에도 쿠키 한 접시를 두었지. 돌아오면 먹어주렴. 마이너스 사랑하는 아빠가. 편지를 읽을수록 미정은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았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기다리고 기도하고 희망을 놓지 않았던 부모님의 사랑이 이 낡은 종이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내 돌잔치 때 아빠가 너를 안고 찍은 사진이 또 있어. 덕자는 특별히 조심스럽게 보관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미정을 품에 안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아버지의 눈빛에는 무한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사진, 아빠가 평생 지갑에 넣고 다녔어. 너를 찾아다닐 때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곤 했지. 제 딸을 보셨나요? 이렇게 예쁜 아이인데. 라고 말하면서 미정은 사진을 받아들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그리워했는지도 얼마나 사랑받았는지도 모른 채 살아왔던 시간들. 이제야 그 빈자리가 조금씩 채워지는 것 같았어요. 고마워요, 엄마. 아빠에 대한 이야기 더 들려주세요. 미정이 말했습니다. 덕자는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딸에게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바다를 좋아했던 아버지, 별을 보며 꿈을 꾸던 아버지, 그리고 딸을 위해 세상 무엇보다 열심히 살았던 아버지의 이야기를. 내일 아빠 산소에 함께 가볼까요? 미정이 물었습니다. 덕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빠가 널 만나길 오래 기다리셨을 거야. 다음 날 아침 미정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새벽 햇살이 방 안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어요. 미정은 잠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혼란스러웠지만 곧 어제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엄마의 집, 통영의 작은 집에 있었죠. 미정은 천천히 일어나 방 안을 둘러보았어요. 이곳은 어머니가 그녀를 위해 준비한 방이었습니다. 덕자는 미정이 언젠가 돌아올 것이라 믿으며 이 방을 50년 넘게 그대로 보존해 왔어요. 벽에는 미정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책장에는
동화책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습니다. 미정은 옷장으로 향했어요. 어제 경찰서에서 가져온 상자가 그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미정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고 빨간 원피스들을 하나씩 꺼냈어요. 모든 원피스에는 김미정 나이라는 이름표가 달려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꺼낸 원피스는 김미정 57세라고 적혀 있었어요. 바로 지금의 미정에게 맞는 사이즈였습니다. 미정은 원피스를 자신의 몸에 대고 거울을 바라보았어요. 누군가 자신을 위해 이렇게 오랜 시간 기다려왔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일어났구나. 문가에 덕자가 서 있었어요. 그녀는 미정을 향해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덕자의 얼굴에는 어제의 불안과 긴장이 사라지고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엄마, 이 원피스를 입어봐도 될까요? 미정이 물었습니다. 덕자의 눈이 반짝였어요. 당연하지. 그건 내 것이야. 50년 넘게 너를 기다린 옷이란다. 미정은 조심스럽게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완벽하게 맞는 사이즈였어요. 빨간색이 미정의 피부톤과 잘 어울렸습니다. 미정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52년 전 통영 선착장에서 그토록 원했던 빨간 원피스를 이제야 입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쁘구나. 내가 그날 원했던 그 옷보다 더 예쁜 걸 사주고 싶었어. 덕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정은 엄마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저 아빠 산소에 이 옷 입고 가도 될까요? 덕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빠가 보면 정말 좋아하실 거야. 아침 식사 후 미정과 덕자는 함께 차를 타고 묘지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미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통영의 풍경을 감상했어요. 푸른 바다, 작은 어선들, 그리고 산들. 자신이 태어나고 5살까지 살았던 고향의 모습이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게 내가 너를 잃어버린 선착장이야. 덕자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돌려 선착장을 바라보았어요. 50년이 지났지만 바다와 파도 소리는 여전했습니다. 미정의 가슴이 묘하게 조여왔어요. 가끔 꿈에서 바다 소리를 들었어요. 그게 여기였나 봐요. 미정이 중얼거렸습니다. 덕자는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더 이상의 말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손길 속에 50년의 시간이 함께 흐르고 있었으니까요. 묘지에 도착하자 덕자는 준비해온 꽃과 음식을 꺼냈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언덕을 올라 김성호의 묘지 앞에 섰어요. 깨끗하게 관리된 묘지였습니다. 덕자가 50년 동안 정성껏 돌봐왔음이 느껴졌죠. 여보, 우리 미정이 데려왔어요. 당신이 그토록 찾던 딸, 이제 집에 돌아왔어요. 덕자가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미정도 엄마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묘비에는 김성호 사랑하는 남편이자 아버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처음 뵙겠습니다. 저 미정이에요. 많이 기다리셨죠? 이제 왔어요.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묘비 앞에 놓인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젊은 시절의 아버지, 그 따뜻한 미소와 깊은 눈빛이 딸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평생 기다렸던 날이에요. 우리 미정이가 돌아왔어요. 당신 닮아서 정말 예쁘죠? 코랑 입꼬리, 그리고 조용한 성격까지. 딸이 아버지를 쏙 빼닮았어요. 덕자는 묘비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과 기쁨이 교차했어요. 남편이 이 순간을 볼 수 없다는 안타까움, 그러나 마침내 딸을 데려온 기쁨이 공존했습니다. 미정은 준비해온 편지를 묘비 앞에 올려놓았어요. 어젯밤 늦게까지 아버지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그녀가 살아온 이야기, 그리고 이제 비로소 가족을 찾게 된 감사함이 담긴 편지였죠. 아버지, 엄마가 저에 대해 많이 알려주셨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저를 사랑하셨는지, 저를 찾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비록 늦었지만 저는 이제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어요. 저는 김미정이고 김성호와 강덕자의 딸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묘지 앞에서 그녀는 50년 동안 자신을 찾아 헤맨 아버지에게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것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묘지를 떠나기 전 덕자는 작은 사진기를 꺼냈어요. 우리 함께 사진 한 장 찍을까? 아빠도 보고 계실 테니까.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와 덕자는 묘비 앞에 나란히 서서 사진을 찍었어요. 빨간 원피스를 입은 미정과 그녀의 엄마 그리고 묘비 속 아버지의 사진까지. 52년 만에 처음으로 완전한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정과 덕자는 바닷가에 잠시 들렀어요. 미정은 천천히 바다를 걸으며 자신의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어쩌면 5살 미정도 이곳에서 이렇게 발자국을 남겼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정아,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서울로 돌아갈 건가? 덕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정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녀의 삶은 서울에 있었지만 이제 찾은 가족은 이곳 통영에 있었습니다. 당분간은 엄마와 함께 있고 싶어요. 그동안 놓친 시간을 조금이라도 함께 보내고 싶어요. 나중에 엄마가 원하신다면 서울로 같이 가시면 어떨까요? 덕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내가 서울에 가도 괜찮을까? 너의 삶에 방해가 되진 않을까? 미정은 미소 지었어요. 방해라뇨.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이제부터는 함께 살아요. 52년 그 시간을 메울 수는 없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함께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집에 돌아온 미정은 옷장 앞에 서서 빨간 원피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원피스의 이름표를 어루만졌어요. 김미정 57세. 이 이름표는 단순한 천조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어머니의 끝없는 사랑과 기다림의 증거였죠. 미정은 거울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건 나를 위한 옷이에요. 내 이름으로 살아갈 옷. 그녀는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김미정, 김성호와 강덕자의 딸. 52년 동안 잊혀졌던 이름이지만 이제는 그 이름을 당당히 부를 수 있었어요. 미정아, 우리 정원에서 사진 한 장 더 찍을까? 내가 내 아빠가 심었던 나무 옆에서. 덕자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빨간 원피스를 입은 채 엄마와 함께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50년 넘게 자란 배나무 아래에서 그들은 손을 잡고 사진을 찍었어요. 이 나무는 내가 태어났을 때 아빠가 심었어. 우리 미정이가 자라는 만큼 나무도 자랄 거야 라고 말했지. 미정은 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높이 자란 배나무, 그리고 그 아래 서 있는 자신. 그녀는 비로소 자신의 뿌리를 찾은 것 같았어요. 52년 만에 미정은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엄마, 감사해요. 저를 잊지 않고 기다려주셔서, 제 이름을 기억해 주셔서. 미정의 말에 덕자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고마운 건 엄마야. 내가 돌아와줘서. 우리 미정이. 봄바람이 불어오며 배나무의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빨간 원피스를 입은 미정과 그녀의 엄마는 꽃잎 속에서 52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가족 사진을 찍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긴 기다림과 상처의 시간을 지나 마침내 찾은 서로의 온기 속에서 두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52년 만에 이루어진 모녀의 감동적인 상봉 이야기 어떠셨나요? 잃어버린 딸을 찾기 위해 빨간 원피스를 모으던 어머니의 한결같은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한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변의 가족을 그리워하는 분들께 이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으니까요.